이번 영상의 주제를 한 줄로 한번 정리해보면 독주했었던 고프로, 그 뒤를 쫓는 액션 4, 또 그 뒤를 쫓는 에이스 프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나왔던 액션캠에 대한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까지는 고프로가 독주했던 시점이 있었었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도전자들이 있었지만 그 고프로의 독주를 멈출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의 경우는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서 그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뭐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맞나? 뭐 이 제품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나? 또는 뭐 내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요. 고프로 12의 경우는 여전히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고프로만의 장점이, 고프로를 쓰는 이유에 해당되는 장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DJI 액션 4가 신흥 강자로서 떠올랐어요. 일단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또 반응들을 보면서 만족해 하시는 것들,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제가 써보면서도 좀 오랜만에 돌아온 인스타360 액션캠이잖아요. 많이 발전했다. 이 친구도 이 앞에 말한 두 가지 기종에 동일한 선상에 놔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각각의 뭐 그 액션캠들만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세 가지 액션캠을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긴 이야기를 하게 될 뭐 화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좀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프로 12의 경우는 되게 좀 후보정에 좋은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 다른 기종들에 비하면 약간 물 빠진 듯 하기도 하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심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보정에 그래도 가장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비트 영상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이기도 하겠는데요. 또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프로를 가장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가장 익숙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후반 작업에서 제일 용이하고요. 주광일 때 화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센서 크기가 여전히 그 1.9분의 1인치로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서 2700만 화소가 되는데 픽셀이 작다 보니까 일단 주광에서는 진짜 화질 괜찮거든요. 주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화질을 보여주는 게 또 고프로기도 합니다. 5.3K에서. 그렇지만 저조도로 갈수록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이거는 경쟁 기종에 비해서는 이제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JI 액션 4의 경우는 꽤 큰 센서를 탑재하게 됩니다. 1.3분의 1인치 센서로 아마 면적으로 치면은 고프로의 한 거의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상도는 더 낮으니까 저조도의 큰 장점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프로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 한 ISO 400 이상은 안 쓰거든요. 물론 뭐 올릴 수는 있어요. 한 1600까지 올릴 수 있지만 노이즈가 되게 심해집니다. 400 이상 안 쓰는데 액션 4 같은 경우는 한 ISO 한 1600도 쓸만하고요. 3200까지도 어느 정도 봐줄만 해요. 그러니까 고프로에 비하면 한 두세 스탑 정도는 더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면들이 확실히 액션 4의 큰 장점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상도가 4K가 맥스이기 때문에 5.3K의 고프로에 비해서는 주광에서는 조금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액션캠이든 어떤 카메라든 딱 날 좋을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울 때 쓸 수도 있고 조도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또 큰 장점을 보여주는 게 액션 4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다양한 분들의 반응들이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DJI 액션 4에서 보여줬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크기의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화소는 좀 다르고 뭐 제조사가 같은지까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은 같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조도에서 액션 4와 거의 좀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모드에 따라서 또는 뭐 처리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 보이긴 했었는데 액션 4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저조도 화질을 보여주면서 주광에서는 에이스 프로가 또 HDR 모드가 들어갑니다. 4K 30p까지는 HDR 모드가 들어가서 또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해상력이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4K에서는 또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면서 고프로 12에서 없는, 또 액션 4에서는 또 안 가지고 있는 가장 후발주자로서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뭔가 좀 킬링 포인트를 하나 또 넣어줬어요.
이런 포인트가 또 에이스 프로에서는 또 장점이 되겠더라고요. 좀 장황하게 설명이 길었는데 일단은 더 짧게 한번 정리해보면 고프로의 경우는 주광에서의 화질은 진짜 괜찮다. 색감도 되게 좋다라는 거. 하지만 저조도로 갈수록 아쉽다라는 거고 DJI 액션 4의 경우는 뭐 주광이던 저조도건 골고루 또 괜찮은 화질을 보여준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DJI가 이제 드론을 계속 오랫동안 만들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카메라잖아요. 그러면서 카메라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았는지 최근에 DJI 제품들의 기본 컬러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깔끔한 컬러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남들이 없는 그런 기능들 HDR 이런 모드가 들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괜찮았다라는 거, 큰 어필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저조도에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굵직굵직하게 한번 뽑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고프로의 경우는 5.3K 해상도로 촬영할 수가 있죠. 상당히 고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뭐 8:7, 4:3 촬영이 다 가능하고요. 16:9에서는 또 60p까지도 촬영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액션 4의 경우는 최대 해상도는 4K, 그 다음에 4K에서 또 120p까지 또 촬영이 되고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또 8K 촬영이 되더라고요. 8K의 경우는 물론 24p까지밖에 좀 찍을 수가 없고 약간 크로핑 되긴 하는데 고프로의 5.3K보다도 약간 좀 더 좋은 그런 해상력을 좀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에이스 프로의 또 기본 모드에 있는 HDR은 또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고요. 또 저조도에서도 또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고프로의 경우는 5.3K에서의 화질은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4K만 돼도 화질이 좀 많이 아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센서가 작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액션 4와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4K에 딱 맞는 그런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4K로 촬영을 하던 120p로 촬영을 하던 해상력에서는 생각보다 큰 손실이 있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K로 촬영을 하던 고속 촬영을 하던 골고루 준수한 화질을 또 보여주는 게 커진 센서를 탑재한 액션 4나 에이스 프로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고프로의 경우는 주광 5.3K에서는 화질이 좋지만 고속 프레임으로 가거나 또는 저조도로 갈수록 그 두 가지 기종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에이스 프로의 4K 31대 HDR 모드가 가장 기본이 이제 HDR로 작동을 하는데 이때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색 보정을 위한 플랫 모드가 또 지원이 되고요. 고프로의 경우도 이제 HDR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 요거는 정말 날씨 쨍할 때 아니면은 쓸 수가 없더라고요. 화질이 좀 많이 안 좋다라는 거, 저조도로 갈수록 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프로 12에서는 처음으로 로그 촬영 모드가 들어갔는데 이거 주광일 때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쨍할 때 썼을 때는 진짜 만족스러운 화질을 보여줍니다. DR도 꽤 넓어요. 하지만 에이스 프로의 4K 30 HDR만큼 넓은 DR은 아니었지만 쨍할 때의 DR은 굉장히 괜찮았고요. 색감도 되게 풍부합니다. 다만 고프로는 말할 때마다 화질에 대해서 항상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모드들, 새로운 기능들, 뭐 HDR이라거나 로그 촬영 모드 같은 경우는 정말 쨍할 때 아니면은 흐린 날도 쓰면은 안 됩니다. 역효과가 나요. 그 정도로 이 센서가 작은 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고프로 11과 고프로 12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정말 쨍할 때를 빼놓고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대부분은 기존처럼 일반 컬러나 노멀 컬러나 또는 플랫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플랫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저조도나 또는 뭐 날이 흐릴 때는 그렇게 광량 차이가 명도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드를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4의 디로그 M이라는 색 보정을 위한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의 60p 촬영 시의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와 그 둘은 또 비슷해지더라고요. 이런 지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HDR 모드가 좋긴 하지만 딱 30p에서만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거, 60p, 120p로 가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줄어든다라는 게 좀 아쉬운 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 4 같은 경우는 사실 뭐 30p로 찍던 뭐 120p로 찍던 그냥 비슷비슷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화질을 잘 유지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프로의 저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액션 4나 에이스 프로에 대한 부분도 저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 모드로 촬영했을 때는 에이스 프로가 뭔가 조금 더 화질이 괜찮더라고요.
액션 4의 경우는 약간 그 노이즈 처리 방식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질 모드에서 뭐 이렇게 선명도를 좀 줄인다거나 이러면 좀 더 깔끔해질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액션 4에서는 저조도 강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저조도 강화 기능을 또 켜게 되면 액션 4가 저조도에서는 가장 화질이 좋더라고요.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퓨어 비디오라는 게 있던데 이때는 노이즈를 좀 너무 많이 뭉개는 것 같아서 언뜻 봤을 때는 좀 깔끔해 보이는데 디테일이 좀 많이 죽어있는 이런 상태여서 오히려 이제 액션 4에서는 저조도 강화를 켰을 때 이 친구가 가장 쓸만하더라고요. 또 고프로와 또 비교를 해보면은 고프로의 경우는 ISO도 1600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같이 센서가 큰 뭐 에이스 프로나 액션 4의 경우는 어느 정도 밝기가 유지가 되는데 고프로의 경우는 이제 아예 밝기가 유지가 안 되는 어떤 지점에서는 노출이 이제 안 올라오는 거죠. 굉장히 좀 시커멓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O 범위가 좁은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언급을 드릴게. 고프로의 경우는 수동 모드일 때 셔터 속도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몇천 분의 1 이런 걸 쓸 수가 없는데 뭐 한 60분의 1초 이런 걸 써야 뭐 960분의 1초까지 쓴다라거나 30분의 1초로 찍으면 아마 400 몇십 분의 1초 이 정도까지밖에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수동으로 쓸 때. 이거는 사실 되게 좀 단점으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빠른 셔터 속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ND 필터가 없다라면은 수동 모드일 때 노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액션 4 같은 경우는 되게 세세하게 화이트 밸런스를 또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셔터 속도라거나 또는 뭐 노출 값도 되게 세분화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존의 액션캠에서 없었던 부분인데 이거의 경우는 액션 4가 가장 세분하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이스 프로입니다. 에이스 프로도 이제 화벨이나 뭐 셔터 속도를 꽤 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액션 4처럼 뭐 다단계로 뭐 조절이 가능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프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밀하게 카메라 세팅을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10비트의 경우는 고프로 12와 액션 4만 지원을 하고요.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고프로는 120mbps까지, 그 다음에 액션 4는 130mbps.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이게 좀 아쉬운데 8비트까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컬러를요. 다만 그런 대신에 비트레이트는 170mbps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8K도 지원을 하기 때문이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도 그래도 뭐 10비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해서 파일 용량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초점 거리가 또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액션캠들 같은 경우는 센서가 작다 보니까 AF 모듈이 없고 그냥 고정 초점이어도 꽤 근거리부터 무한대까지 초점이 이렇게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센서가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좀 뭐랄까 근거리가 약간 멀어진다거나 또는 원거리가 살짝 안 맞는다거나 약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경우는 다행히 이제 양품만 사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액션 4의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액션 3에서 약간 좀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전혀 문제를 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원거리에서 무한대를 볼 때 오히려 액션 4가 이제 가장 쨍해 보이는 그런 지점도 좀 있었는데 뭐 그렇다라고 다른 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에이스 프로나 고프로의 경우는 좀 샤픈을 한번 또 넣어보면 뭐 크게 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이제 렌즈 밝기가 가장 밝더라고요. F값이 가장 밝아서 무한대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최소 초점 거리가 다른 두 기종에 비해서는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스펙상은 40cm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 초점 거리에서 에이스 프로가 조금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부분도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돌아올게요. 자, 일단은 전부 다 최대 비율과 최대 해상도로 놨습니다. 고프로는 5.3K 8:7 비율,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누구냐, 에이스 프로와 액션 4는 4K 4:3 30프레임으로 놨는데요. 일단은 최대 비율에서 고프로 같은 경우는 5.3K에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되는데 에이스 프로와 액션 4는 60p까지 4:3으로 촬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고프로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영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세로 영상도 쓰겠다 그러면 그냥 저기서 세로 자르면 써도 되겠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고프로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영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세로 영상도 쓰겠다 그러면 그냥 저기서 세로 자르면 써도 되겠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고프로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영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세로 영상도 쓰겠다 그러면 그냥 저기서 세로 자르면 써도 되겠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은 액션4가 수음 능력이 가장 좋더라고요. 똑같은 거리에서 녹음을 해도 제일 근거리에서 뭐 주변에 바람 소리가 있어도 제일 깔끔하게 소리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고프로입니다. 고프로도 이제 바람이 불고 막 이렇더라도 꽤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약간 소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바람 소리를 좀 깔끔하게 걸러주지를 못했습니다. 바람만 안 불면 그래 소리는 되게 잘 들어가는데 뭔가 바람 소리를 걸러주는 기능이 조금 다른 기종에 비해서 부족함이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열과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저의 경우는 드론을 날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었는데 막상 실제로 제가 영상을 올려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발열과 배터리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액션4의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좀 장점을 보여줬었는데, 배터리가 닫을 때까지 4K 30p 기준으로 배터리가 닫을 때까지 발열 경고 없이 쭉 찍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촬영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에이스 프로와 고프로 12가 좀 비슷한데요. 고프로의 경우는 4K 30p 촬영할 때는 괜찮아요. 1시간 한 2-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를 촬영한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닫을 때까지. 그런데 4K 화질이 조금 안 좋잖아요. 같은 4K지만 액션4나 에이스 프로에 비하면 똑같은 4K가 좀 아니거든요. 5.3K에 비해서 좀 아쉬운데 어쨌거나 5.3K로 장시간을 촬영하기에는 좀 아쉬운 기종이 고프로 12입니다. 30분 내외 안쪽으로만 촬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3K로 촬영을 하면. 그래서 고프로 12로 장시간 촬영을 하려면 4K로 촬영을 하면 된다라는 거. 4K로 촬영을 하면은 또 발열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화질이 좀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그에 반해서 에이스 프로는 배터리가 닫을 때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대략 1시간 한 20분 내외 정도 촬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HDR 기능이 들어가서 뭔가 조금 더 처리하는 게 부하가 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세 기종 다 4K일 때는 발열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액션4가 좀 독보적으로 좋긴 좋죠. 일단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한 20-30% 정도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뭔가 장시간 촬영이 또 필요한 분들에게는 액션4가 또 좋은 포인트가 되나 봐요. 뭐 영상을 또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한 또 피드백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자, 보통은 좀 사이즈나 크기에 대해서는 좀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좀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크기가 뭐 에이스 프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고프로 10이고 가장 작은 게 액션4입니다. 에이스 프로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플립 스크린이잖아요. 세 기종 중에 이제 가장 또 큰 플립 스크린을 갖고 있어서 그만큼 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170한7g 정도 나가요.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고프로 12는 154g 정도로 거의 한 20g 정도 가볍고요. 여기서 10g 정도 더 빠지는 게 액션4입니다. 145g 정도 됩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비율이 좀 다르긴 한데요. 고프로는 한 2.3인치가 좀 안 되는, 그리고 액션4는 2.25인치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에이스 프로가 2.4인치 정도인데 액션4가 이제 700니트로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0니트로 상당히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좀 보면 액션4가 시인성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렇지만 해상도는 또 이제 액션4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장 또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고프로 12도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를 봤을 때는 둘 다 쨍하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요. 에이스 프로가 밝기는 꽤 밝고 화면도 큰데 해상도가 좀 낮더라고요. 이게 약간 픽셀이 좀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액션4가 해상도가 이제 2배 이상 높더라고요. 훨씬 더 이제 밀도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쨍해 보이는 거는 액션4나 이제 고프로 쪽인데, 그렇지만 또 이런 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세 기종 전부 다 2인치급이어가지고 되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화각 정도 확인하는 용도로는 크게 문제없는 또 이런 앵글들이어서 뭐 초점이 잘 맞는지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뭐 세 기종 모두 뭐 앵글 정도 확인하는 정도의 용도기 때문에 해상도가 사실 막 되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 그렇지만 고프로 12와 액션4는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도, 에이스 프로는 화면은 제일 크지만 좀 해상도가 아쉽다라는 거. 하지만 또 막상 써보면은 되게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프로가 가진 또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또 플립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캠을 브이로그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이제 플립 스크린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셀피를 찍을 때 고프로 12와 액션4는 되게 조그만 스크린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앵글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2.5인치 정도 되는 나름 큰 화면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나머지 두 기종의 전면 스크린에 비해서는 훨씬 큰 스크린이 있다라는 부분이 에이스 프로의 또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으로써 또 크기가 커진 점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립 스크린이 있으면서도 10m 방수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 들어갔을 때 나름 또 가볍게, 세 개 중에 가장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또 수중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와 또 동급인 거는 하우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고프로 12도 10m까지 방수가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액션4가 이제 또 가장 독보적이죠.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18m까지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이빙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이제 하우징을 씌우고 안 씌우고의 어떤 수중에서의 자유로움이 차이가 큰가 봐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m와 18m는 꽤 큰 깊이 차이일 것 같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액션4의 경우는 하우징 없이도 꽤 깊이 들어가는 점이 있어서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물속에 가볍게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FPV 드론용으로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좀 매니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또 제 채널 보는 분들은 또 FPV 날리는 분들 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고프로에서는 릴스테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100 정도 하는데 일단 뭐 성능은 고프로의 릴스테디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결과물, 안정화를 잡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 플로우라고 무료로 풀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액션4나 에이스 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돼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스테디가 결과물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안정화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고프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두 프로그램을 또 사용해서 에이스 프로나 액션4도 안정화를 거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고프로의 경우는 고프로 액세서리를 저는 잘 안 씁니다. 뭔가 이렇게 그래도 오래된 회사인데 그 부분이 썩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후발주자들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일단 액션4에서 퀵 릴리즈 마운트가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고 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더 후발주자인 에이스 프로 인스타360이 정말 액세서리에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액션4보다 조금 더 참신한 퀵 마운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셀카봉이 인스타360께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액션캠에 필요한 액세서리가 인스타360에 있는 것도 다른 기종들이 좀 쓸 수 있거든요. 뭐 하우징이나 이런 거에 못 쓰겠지만 뭐 셀카봉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스타360 거를 저는 제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고프로 같은 경우는 공홈에서 사는 게 제일 싸요. 한국보다 이제 훨씬 싸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프로닷컴에서 그 연간 회원인가 이런 거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연간 회원이랑 합쳐서 고프로 12가 한 48만 원인가? 48만 원 정도 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대를 더 살 때는 43만 원 정도면은 43만 원에 두 대를 더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번 회원 가입을 하면 1년 동안 3회까지 구입이 가능한데 이렇게 했을 때 한 48만 원 정도로 어쨌거나 한 대를 사는 기준으로 했을 때 고프로 12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4의 경우는 53만 원 정도 하고요.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60만 원 이런 또 가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좀 플립 스크린이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가장 비싸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액션4의 경우는 센서가 더 크니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또 짧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광에서만 주로 쓰고 또 장시간 촬영할 때는 나는 4K로도 문제 없다 이러면 고프로 12로도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야 다 괜찮고 전반적으로 좀 모범생으로 나온 것 같은 게 액션4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프로의 경우는 후발주자답게 또 굉장히 또 참신한 기능들을 또 넣어줬어요. 좀 아쉬운 포인트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만 또 개선이 되면 또 내년에는
상당히 또 강한 그런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이 있지만 세 기종 다 이제 되게 쓸만하고요. 뭐 하나만 고르세요라고 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설명을 하면서도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게 셋 다 괜찮긴 하거든요. 뭐 그런 이유로 자꾸만 좀 말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12 액션 4 에이스 프로라는 액션 캠에 대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사용해봤고 제가 다양하게 푸티지를 또 찍어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로 한번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건데요. 또 이 영상들을 액션캠 리뷰를 올리면 또 최근에 또 따라붙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포켓3와 비교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의 경우는 앞에 나열한 지금 계속 주구장창 길게 얘기한 것들은 액션캠이고요. 포켓3는 액션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가, 막 물에 막 들어가는가, 비도 막 맞는가, 막 굴리는 그런 상황에서 카메라를 쓰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좋은 화질을 내가 원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니즈라면 저는 액션캠을 써야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포켓3가 이번에 진짜 너무 잘 나왔죠. 막 리뷰들이 넘쳐나던데 뭐 차량 일색인 그런 영상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좋다 보니까 미니캠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건 포켓3는 액션캠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켓3가 장시간도 촬영이 되고 4K 화질도 좋고 고속 촬영도 다 되고 하지만 어쨌거나 열악한 상황에서 쓰면은 제가 어떻게 책임을 못 지겠거든요. 막 짐벌도 있고 막 방수 처리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액션캠이 필요한 것인가, 작은 카메라가 필요한 것인가,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가, 요거를 구분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뭐 액션캠들도 한번 쭉 간단하게 훑어보면 일단은 고프로 11 저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프로 11을 이제 고프로 12의 어떤 세컨으로 잘 두고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 날씨가 쨍할 때 말고는 두 개를 거의 구분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조도라거나 좀 어두울 때 이럴 때 쓸 때는 그냥 고프로 11에서 플랫을 쓰나 고프로 12에서 플랫을 쓰나 정말 근소한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색 보정을 안 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뭐 고프로 11을 사시던 뭐 고프로 11을 사시던 두 개는 거의 똑같은 카메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색 보정이라는 그 로그 기능이 쨍할 때에만 좋은 기능이니까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장시간 촬영을 안 한다라면 저는 액션2도 추천을 해요. 왜냐면 액션2도 큰 센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조도 나름 쓸만하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아무래도 발열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이 배터리 모듈이 이렇게 많아요. 왜냐면 저는 나름 이게 되게 괜찮거든요. 작은데 화질이 괜찮아가지고 사고 부시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 모듈만 저렇게 늘어난 상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또 액션캠 이런 게 장시간 촬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액션2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정리한 것처럼 세 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쑥 정리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가지고 혹시나 액션캠 또는 뭐 포켓3와 같은 카메라들을 고민하실 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선택권이 되게 많아졌고요. 내년에는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어쨌거나 액션캠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좋은 것들이 점점 많이 나와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좀 길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설명하는 콘텐츠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필드 테스트를 우선하는 그런 리뷰어라서 의자에만 앉아서 하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어쨌거나 리뷰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앉아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런 콘텐츠 좋아하시면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